서무와 이혜진은 평양관아 앞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시장 가운데에서 서수의 깃발이 펄럭이는 곳으로 들어갔다. 송미령과 이혜나는 평양부를 구경하고 그녀들만의 시간을 즐기기 위해 따라오지 않았다. 한문수는 이들의 도움으로 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했음은 물론이다. 한문수와 헤어지고 객주로 돌아오면서 이혜진은 서무에게 말했다. 한선비의 말은 전부 진실이지만 그의 신부는 암행어사예요. 한영이 암행어사라고 하셨소? 서무가 부지불식간에 소리를 높여 물어보는 바람에 옆에 걷고 있던 송미령과 이혜나도 이 소리를 들었다. 둘이 동시에 물었다. 한선비가 암행어사예요? 언니. 그래. 그리고 한어사가 임무를 마치면 원래의 자리인 홍문관 교리로 돌아갈 거야. 송미령이 궁금하다는 투로 다시 물었다. 어쩜, 언니. 어떻게 알았대요? 한어사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의 이름을 알아. 현재 훈련도감 비마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이민호와는 중마고우인데 이민호에게서 한어사에 대해서 진즉부터 들어서 그의 역량을 잘 알고 있었지. 이번에 민씨 자살 사건의 적임자로 내가 전하께 그를 천거드렸었어. 그랬었군요. 언니. 어때? 영매. 그에게 호감이 가지 않아? 그도 영매가 마음에 있는 것 같던데. 그러자 이혜나도 한몫 거들었다. 맞아요. 나도 그렇게 느꼈어요. 언니. 언니까지도 왜 그래요? 아직은 그 누구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거려. 그래? 알았어. 그래도 마음이 변하면 얘기해줘. 내가 나서서 중매해 줄 테니. 나도 그럴게. 이혜나도 맞장구를 쳤다. 서무가 그녀들을 돌아보며 웃으며 말했다. 영매의 눈이 높아. 암행어사도 눈에 안 차니 말이야. 우리 영매께서 누구를 마음에 두고 있을까나? 오라버니. 놀리지 말아요. 하며 송미령은 울상이 되었다. 이혜진이 이런 송미령의 등을 토닥거리며 말했다. 영매. 다 영매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싫다면 이제 더 이상 그런 말은 하지 않을 테니 얼굴 좀 펴봐. 이혜진은 나이가 지긋한 서수에게 은화 한 잎을 건네주며 단도직입으로 물었다. 서수 나리. 혹시 인해암이라는 서수를 아나요? 은화를 손에 들고 만지작거리며 서수가 대답했다. 인해암이라. 그를 찾아오셨소? 그래요. 이거 헛걸음을 하시었구려. 헛걸음이라니요? 그는 한 3년 전에 갑자기 병으로 죽었소이다. 무슨 병으로 죽었나요? 글쎄요. 원인 모를 병이었소. 그냥 시름시름 며칠 앓다가 숨을 거두었소. 이 말에 이들은 적잖이 실망했다. 아주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그가 죽었다니 온몸의 기운이 쭉 빠지는 듯했다. 의금부의 가짜 서찰과 청년 스님이 보관했던 진짜 서찰을 대조해보면 어느 정도 드러날 일이었지만 가짜 서찰임을 확실히 입증할 증인이 죽었으니 그들 앞에 먹구름이 드리운 것은 자명한 이치였다.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끔 위조 서찰임을 입증해야만 했기에 더욱 그랬다. 그들은 서수의 전포를 나왔다. 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걷고만 있었다. 그렇게 걷기만 하다가 서무가 입을 열었다. 사저. 모든 희망을 인해암에게 걸었었는데 이렇게 무산되고 말았소. 이렇게 하면 어떻겠소? 사제. 좋은 수라도 생각났나요? 해주로 가서 양 백부님 가족과 청지기의 행방을 알아볼까 하오. 그건 왜요? 양 백부님의 가족이 관노비가 되었다고 들었소. 마침 숙부께서 황해 병사로 계시니 백모님이나 가족 그리도 청지기 등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다고 보오. 사제. 그분들을 찾아내면요? 사저. 혹시 그분들 중 어느 한 분이라도 백부님의 유물을 보관하고 계시다면 부친께서 백부님에게 보낸 서찰이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잖소.
그 서찰과 의금부 서찰을 대조해보면 피봉이나 내지 어딘가는 다른 점이 있지 않겠소? 특히나 두 분이 아주 친하셨기 때문에 내지의 격식도 일반 관찰과는 다를 것 아니오? 그러니까 위조자들이 서대감의 서찰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쪽같이 위조했다 해도 양선교에게 보낸 서찰은 입수하지 못했을 터이니 분명히 다른 점이 있을 거란 말이지요. 정말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그럼 우리 해주로 가요. 해볼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아야죠. 서문은 이혜진의 말을 듣고 얼굴 가득 기쁜 빛이 역력했다. 그리고 말했다. 어디에선가 관비로 고생하실 백모님과 그 가족들을 뵙고도 싶소. 맞아요. 어디 계신 줄 알 수만 있다면 찾아뵈어야죠. 사저. 고맙소. 좀 이르긴 하지만 평양냉면의 맛이 천하일미라 하오. 어떠시오? 좋아요. 나도 냉면을 먹었으면 했는데 마음이 통했군요. 영매와 둘째 사저는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오. 영매가 있으니 잘 해낼 거예요. 안심해요. 알았소. 가십시다. 그들은 관아 앞시전이 즐비한 거리에 들어섰다. 한편 이해나와 송미령은 연광정을 돌아들어 대동강을 바라보니 심리의 물빛과 안개 속 버들가지 사이로 보이는 대선 여인네가 가냘픈 손으로 검은고 짚으며 붉은 입술로 채련곡을 부르니 마치 옥빛강으로 선녀가 내려오는 듯한 착각이 일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녀들은 이곳에서 차 한 잔을 마시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볍게 발을 올리며 평양의 저작거리로 들어섰다. 이때 그녀들의 뒤쪽으로 요란스런 소리를 내며 새 필의 말이 달려왔다. 점점 가까이 오면서 맨 앞에 말 탄 자가 소리를 질렀다. 물러거라. 개 섞어라. 이 소리에 거리에 있던 사람들이 급히 길을 비켜주었다. 송미령도 얼른 길을 비켜주었으나 이해나가 미처 피하기도 전에 맨 앞에 말 탄 청의 도포의 남자가 이해나의 머리에 꽂은 비녀를 낚아챘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웃으며 말했다. 낭자. 이 비녀를 찾으려거든 선화당으로 오시게. 하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을 몰았다. 이해나의 머리가 풀어져 바람에 흩날렸다. 순간 이해나의 눈빛이 분노로 일그러지며 살기를 띄었다. 이를 본 송미령이 이해나를 불렀다. 예나야. 괜찮니? 영언니. 괜찮아요. 잠깐만 기다려요. 하며 송미령의 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하늘로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하늘을 날아 눈 깜짝할 사이에 청의 도포의 남자를 잡아올려 그대로 땅에 내동댕이 쳤다. 그가 탄 말은 놀라 그대로 앞으로 내달렸다. 그자 앞으로 가볍게 착지한 이해나의 쾌검이 한 번 번뜩였다. 그 순간 그자의 상투가 잘려나가고 머리가 산발이 되어 풀어졌다. 이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뒤를 따라오던 자들도 말에서 내렸다. 이해나가 청의 도포의 남자에게 말했다. 곱게 말할 때 비녀를 돌려주거라.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를 뒤따라오던 두 명이 일으켜 세웠다. 심하게 다쳤는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했고 머리는 산발되어 볼품없는 사내가 되었다. 그러면서도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는지 얼굴을 찡그리며 이해나에게 소리쳤다. 괘씸하기 그지없는 년이로군.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오만방자하게 구느냐? 이보게들 내가 누구인지 전혀 내게 말해주게나. 그러자 그중 한 명이 나서서 이해나에게 말했다. 이분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평안감사 어른의 지제이신 홍인원 나리시다. 냉큼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어라. 그래도 내년은 살아남지 못하긴 마찬가지지만 말이다.